안녕하십니까. 아모레퍼시픽 지속가능경영센터의 이현희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친환경 패키지 전략을 소개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먼저 회사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45년에 설립되어서 지금 79년의 기업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2023년 기준 매출 4조 원, 34개의 브랜드 수, 그리고 임직원 수 약 9,50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모레퍼시픽은 아름다움과 건강을 세일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헤라 등의 코스메틱 브랜드들을 갖고 있고요. 샴푸나 링스 이런 데로 유명한 리어, 미장센, 그다음에 치약 브랜드는 메디안 이러한 헤어 바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한 번씩 가보셨을 법한 오설록 티하우스에 있는 티도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어서 국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매출액 2.9조 원이고요. 온라인이 45%를 그리고 오프라인이 5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인데요. 해외 사업은 작년 기준 1.4조 원, 전체 매출의 한 40%를 해외에서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화권이 해외 매출에서의 메인 지역이었습니다. 중화권이 거의 66%로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 연도에 들어서 이번 연도 2분기부터는 서구권에서 매출이 조금 더 증가하고 있고 3분기에는 그 갭 차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지난 2021년에 2030 지속가능 경영 목표를 공표했습니다. 고객 사회와의 동행과 대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축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5가지 약속을 공표했습니다. 그중 4번째가 플라스틱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품 포장재의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100%를 재활용, 재사용, 퇴비화 가능하게 설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의 이런 환경 경영 마인드는 1993년에 창립 48주년을 맞이하여서 태평양 무한 책임주의를 선언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무한 책임주의는 제품 개발에서부터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그 실천 방안으로 태평양 그린 운동이 추진되었는데요. 이 1993년부터 저희는 그 3R, 리유즈, 리듀스, 리사이클을 생활화하여 지구 환경 보전에 앞장선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1993년에는 저희 첫 화장품 공병수거 캠페인이 이루어졌고요. 1995년에는 첫 스킨 제품의 리필 제품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리필 제품은 대부분 세제나 아니면 샴푸, 린스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스킨케어 제품에 첫 리필 제품을 적용하게 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첫 메탈 프리 화장품 업계에서는 최초로 메탈 프리 펌프를 제품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펌프 제품의 대부분이 메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과 같이 그거를 버리게 되었을 때는 재활용성이 이제 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최초의 대용량으로 개발을 했다가 대용량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현재는 좀 소용량에 포커스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첫 순환 제품 바틀 투 바틀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저희 첫 93년부터 공병수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병수거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공병숙을 한 걸 가지고 다시 저희 회사 제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데 이런 것들이 단발성,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졌는데 2022년 이 이니스프리 화산 모공 클레이 마스크는 러닝 제품 그리고 제품이 많이 풀리는 제품에도 불구하고 50% PP 저희가 공병수관 제품을 이용해서 수산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그 K-뷰티의 새로운 경쟁력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요. 화장품은 자동차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비재 수출 품목입니다. 또 수출 경기와는 좀 무관하게 꾸준히 최근 10년 동안 상승세를 보이며 무역 흑자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추가로 갖춰야 될 경쟁력이 바로 이러한 지속가능 속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를 보시면 소비자들도 제품 구매 시 환경 영향 고려 소비자 비중이 2019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 또한 EU의 PPWR, ESPR 등을 지속적으로 환경 규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의 마음도 변해가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환경 규제를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한 발짝 앞서가서 이런 지속 가능력을 경쟁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 역시도 이러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하나의 커다란 축으로 뽑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패키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패키징 전략이 지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포장재 규제 동향입니다. 3R 관련된 것들이 미적용되는 관련 규제나 제품 환경 정보 호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이 앞에 부분은 있는데 재활용 분담금이 전체적으로 재활용 분담금 관련 제도들이 글로벌적으로 다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재활용 불가 소재 판매 금지도 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그 스틸 포장재가 사용 금지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PCR 소재들이 이제 각 국가마다 의무 비율이 적용되고 있고 리필 같은 경우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리필 및 재사용 제품 비중이 판매 수량의 5% 이상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또 중요시되고 있는 게 이제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서 환경 정보 공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면 약 한 15년 전쯤에 화장품에서 내용물에 대한 전성분 표기가 법적으로 고시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용물에 대한 성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 기밀이라고 감춰지고 있었는데 소비자의 알 권리라고 해서 내용물의 전성분이 공개되었고 최근에는 내용물에 국한되지 않고 이러한 포장재 정보,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재질, 재활용성, 재생 소재 비중, 그다음에 리필 가능 여부,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내년부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EU 국가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이런 제품이나 디지털 환경 정보 공개 지침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의 포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포괄 전략을 이렇게 리듀스, 리유즈, 리사이클, 리턴으로 정의했고요. 리듀스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경량화하고 아니면 재활용 및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리유즈 같은 경우는 용기 재사용이 가능한 리필 제품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리사이클은 용기 재질 구조 개선을 통한 재활용 용이성 제고. 그다음 마지막 리턴으로는 용기 재활용을 위한 고객 참여, 온 오프라인 용기 수거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4가지를 2030 목표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2023년 실적인데요. 그래서 리듀스 관련돼서 1,900톤을 줄이게 됐고, 그다음에 리사이클과 관련하여 저희 재활용 용이성 보통 이상이 제품이 23.8%, 재활용 용이성 이상 보통 이상 포장재 비율이 32.6%, 그다음에 재생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비율이 23.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듀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거 및 경량화인데요. 우선은 플라스틱 제로 종이 포장입니다. 샴푸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펌프 용기 많이 사용하고 플라스틱의 펌프 용기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아예 이제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는 샴푸 바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종이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플라스틱이 없는 제형으로도 한번 시도해본 내용이고요. 내용물 덮개, 그다음에 이제 조금 미를 위해서, 좀 아름다움을 위해서 장식들이 있었던 것들을 좀 제거했습니다. 또한 화장품이 이제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는데, 선물용은 이렇게 하나의 단품으로 나가기보다는 스킨 로션, 아니면 스킨 로션 에센스 세트, 이런 식으로 세트에 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좀 플라스틱 고정제가 그동안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종이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아예 스킨 로션 에센스 이거를 그 테트리스 쌓듯이 조금 아예 모양을 처음부터 잡아서 쌓을 수 있도록 개발해서 아예 고정제가 없이 세트를 쌓는 것도 지금 저희는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약 1,900톤 정도의 플라스틱을 전략했고요. 다음 대체 관련된 내용에서는 우선은 저희 PCR 플라스틱을 동종 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저희 그 생활용품 쪽에서는 거의 PCR 플라스틱을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회사에서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00% PCR 플라스틱을 나타냈는데, 꼭 100%가 아니더라도 100%, 30% 이런 식으로 PCR 플라스틱이 우선시 사용되고 있고요. 스킨케어 제품에도 이런 쿠션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외용기에 50% PCR 플라스틱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보다는 아무래도 유리가 재활용하기에 좋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를 아예 유리 용기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리유즈 관련돼서 이제 리필 영역인데요. 앞에 이제 라보에이치 같은 경우는 그 종이 필름을 사용해서 기존의 플라스틱 필름에서 조금 더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라네즈 크림 스킨 같은 경우에는 또 스킨케어에서는 조금 보기 드물게 제형을 리필할 수 있도록 아예 포장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킨케어 제품에서 리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초부터 그 관여를 돼야 됩니다. 그 스킨케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러니까 내용물이 토출이 안 되도록 보통 패킹 같은 경우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패킹이 있으면 리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리필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돼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크림 방식에는 아예 이제 외용기와 내용기를 달리해서 안에 내용물 부분만 내용기 교체형 리필 크림들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립스틱조차도 안에 내용물과 그 내용물을 잡아주고 있는 부분만 좀 바꿔 쓸 수 있는 제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 관련돼서 이제 재질 단일화인데요. 지금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몸체랑 캡 전체적으로 단일 소재, PP 단일 소재 사용하는 것들 하고 있고요. 재활용 용이성 개선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속 스프링 없는 펌프들, 그다음에 아예 이제 몸체 무색 패트를 사용한다든가 이지필 라벨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재활용 용이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보통 일반의 회사들에서 하고 있는 뭐 3R 전략과 조금 차별화되게 저희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리턴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보통 주류 업체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서 수거 시스템을 갖추고 그걸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매년 뭐 한 150톤에서 200톤 사이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거량은 한 2,592톤 정도 되고 있고요. 이렇게 수거된 플라스틱이나 유리는 우선은 자사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의 재활용 원료로 먼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그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사 제품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벤치나 예술 작품 등 뭐 이런 쪽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러한 리턴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 이번 연도에 크게 두 가지 활동을 더 했습니다. 하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내 그 화장품 유리병 회수 사업을 같이 실시한 건데요. 뭐 저희 매장 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품 공병을 다시 그 수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온라인 사업도 했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아파트 단지 내에 저희가 직접 수거를 운영해서 공병을 수거했던 사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화장품 유리병을 수거해서 다시 저희 회사에 유리 용기로 다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아모레퍼시픽에서 나가고 있는 유리병은 10%가 재활용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저희 화장품 유리를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매장 수가 점점 줄다 보니까 이런 공병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토로하셔서 온라인으로도 저희 이번 연도부터는 공병 수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의 4R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 예쁜 쓰레기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이제 그 화장품 유리만 해도 저희 이제 직접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화장품 유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유리는 100% 투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화장품대에 놓여 있는 각색의 색깔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유색 유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화장품 유리는 투명 유리에다가 코팅이 된 거라서 물론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 작업에서 조금 불편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들을 봤을 때 이게 한 번에 투명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유리를 선별하다 보면 국내에서는 투명, 그다음에 적색이 아니라 녹색, 그다음에 갈색, 그다음에 잡색 이렇게 선별하게 되는데 화장품 유리는 그 어느 곳에 가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재활용이 뛰어나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재활용 체계를 방해하진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